선한사주입니다. 예, 5월은 연휴가 많아가지고 저도 덩달아 쉬는 바람에 유튜브를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십성별 인간관계 대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되고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딱 본인의 사주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본인의 사주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는 해요. 결국 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대하는 방식, 대화 방식도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름에서 초래되는 그 불편함들이 많죠. 그리고 그 다름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뭔가 케어받고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저는 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해라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 오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모든 원인은 그 다름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간의 불편함, 그리고 뭔가 인간관계 문제는 다름으로 인해서 초래가 된다. 그리고 십성도 이제 비식재관인이 있고요. 비식재관인이 다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고, 비식재관인 중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비겁이 없는 사람, 식상이 없는 사람. 그 모든 요소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적용이 되고, 그런 사주의 구조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리 관찰해도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정신과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그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어렸을 때의 어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제 자매와의 애착관계가 그 시기에 맞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커서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아주 미세하게 균열나 있던 부분을 뚫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여요. 정신이 건강하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수용을 받고 시기별로 부모로부터 시적절한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아웃풋과 인풋이 굉장히 잘 형성된 사람들은 커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할 가능성이 많지만, 어렸을 때 그 시기에 깨쳐야 되는 것들, 시기에 다져져야 되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다져지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다져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불편함, 힘듦, 그런 걸로 인해 결국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어렸을 때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애어른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제가 그냥 막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커서는 그 시기에 해보지 못한 것들로 인한 문제가 힘들 때 수면 위로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관계, 형제 자매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애착관계가 형성되는데도 부모와 자식 간의 궁합, 형제들끼리의 궁합,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살면서 두고두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케어를 받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우리가 결핍되었던 그런 요소들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고 좀 더 잘 지내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이 못 받은 걸 꼭 자식을 통해서 뭔가 투영을 하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본인이 어렸을 때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그런 케어들을 자식을 통해서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부모와 내가 달랐듯이 나와 또 내 자식이 다르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충분히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사주꼴대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서로가 어떻게 달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거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항상 좀 기억을 하시면 상처가 덜 되고, 그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대화 방식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비식재관인이 있죠. 비식재관인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없는 것과 많은 것, 없는 것과 많은 것, 여기도 없는 것과 많은 것, 없는 것과 많은 것, 없는 것과 많은 것, 없는 것과 많은 것, 별로 케이스별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비겁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굉장히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노말노말해요. 노말노말해서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비겁이 용신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럼 비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비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좀 그리워하고 주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비겁이 없다라는 거는 본인의 주체성 자체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눈치도 좀 보게 되고 본인의 말을 강성으로 내뱉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다소 좀 줏대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줏대가 없어 보여요. 예.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비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줏대 없고 자꾸 흔들리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또 비겁이 없는 사람들이 비겁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세다, 기빨려, 왜 쟤랑 있으면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쟤는 뭘 저렇게 자기 확신성이 강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비겁은 자기 확신성이 약하죠. 소신, 주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근데 비겁이 강하면 결국에는 내 언어를 옆에 모든 비겁들이 같이 따라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예쁘게 표출되면 천만 다행인데, 예쁘게 표출되는 건 이제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비겁이 왕할 때, 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세다. 쟤는 자기 말이 다 맞대. 그리고 남을 잘 못 봐요.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남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겁이 필요하니까 자꾸 비겁을 바라보게 되고 비겁을 찾게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비겁이 같이 내 목소리를 확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셀 수 있고, 본인의 확신성이 강해서 비겁이 약하고 사주가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뭘 저렇게까지 확신성을 갖고 있지?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겁은 일단은 주변의 나의 동료, 그죠? 동료, 형제, 친구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없을 때는 필요로 하는 거고 많으면 필요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아쉽죠. 비겁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비겁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한 그런 눈치도 보게 되고 노력도 하게 되는 반면에,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소신과 원칙이 있지만 때로는 그게 지나친 확신성으로 인해서 약사주, 비겁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다가 무관까지 돼버려요. 무관까지 되어 있으면, 무관관성이라는 건 남을 배려하고 남 눈치를 보는 거고, 나보다는 남에게 꽂혀있는 성분인데 관성이 없다라는 건 남을 못 본다는 뜻인 거죠. 이분들이 나빠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천성적으로 사주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을 못 보는 그런 성향들이 좀 지극히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거는 무관일 때 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겁다자에다가 무관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딜레마인 거죠. 이분의 평생 문제의 원인은 그렇죠. 사람관계.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피해요.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내 걸 내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세 보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겁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식상이 하나만 있더라도 굉장히 그 식상도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겁이 식상을 생해주는데 생해주는 게 강하니까 당연히 식상도 강한 거고, 그런 구조에서는 굉장히 더 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식상도 강한 거니까. 나의 소신, 원칙도 강한데 그걸 발현하는 기제도 발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세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식상이 하나만 있어도 일단은 비겁이 왕할 때는 식상도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한데 설기되는 인자가 좀 더 많아서 재나 관성으로 뒤로 갈수록 설기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서 식상을 생하는 것보다 재성이나 관성을 생하는 게 비겁의 그 힘이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어 있죠. 여기서 20이 빠진다면 여기서는 40이 빠지고 여기서는 60이 빠진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겁다자는 사실은 재성이나 관성이 발달하셔야지 사주가 좀 신강신약을 논할 때 중화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면 비겁다자의 어떤 부정성은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관이 강하지가 않고 비겁 강한 데다가 식상 있고 인성 있고 이런 구조라면 인성으로 생을 받은 비겁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진 비겁이 식상을 생하다 보니까 싸움닭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냥 하는 말씀인데 남들이 듣기에는 나랑 싸우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아는 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내가. 근데 기분 나쁘다는 요소는 어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뉘앙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의 톤, 어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말하면 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체근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부분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느리게 또 얘기를 하면은 성격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이렇게 말이 길지? 그냥 딱 핵심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모두 다름에서 비롯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겁다자일 경우에는 재관이 그나마 좀 있어줘야지 밸런스가 좀 맞아질 수가 있고, 비겁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인으로서, 그쵸? 이루어지면은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관성을 생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면 좀 그 신약의 사주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상,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똑똑 부러지기 때문에 비겁이 강한 부모님이 매우 신약한 아이를 키울 때는 신약한 아이 입장에서는 주눅들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겁이 많이 약하신 부모 입장에 비겁이 강한 자녀를 키울 때면 비겁이 강한 애들은 비겁이 약한 부모님을 약간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너무 약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키우다 보면은 비겁이 약한 부모님이 비겁이 강한 자녀분을 힘들어할 수 있어요. 소위 부모의 말빨이 안 통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상이라는 거는 내뿜는 요소죠. 나에게서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많죠. 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자격력도 있지만 많은 말로 인한 실언도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의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식상의 기본 마인드는 주겠다라는 마인드예요. 나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의도는 선해요. 나는 더 베풀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내 얘기를 더 해주고 싶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자체는 착하죠. 근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 보일 수 있습니다.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 많은 엄마들이 만약에 식상이 무식상이거나 너무 약한 사주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울 땐 그 자녀가 주눅이 들어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다 옳다는 그런 마인드로 나를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식상이 없는 친구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죠. 그러면 엄마를 피하고 싶고, 그죠? 엄마와의 대화를 자꾸 안 하고 싶은, 입을 닫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녀분이.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강한 엄마들 같은 경우면 천천히 좀 얘기를 하고요. 내가 한마디를 했으면 상대방에게 한마디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 혼자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벌어주셔야 돼요. 그 친구가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되고요. 너무 다그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대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눅 들어서 크는 그 자녀들 보면은 식상다자 엄마에게서 무식상인 경우에 자녀의 그런 모습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위축이 되다가 커서 인간관계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목화 식상 쓰신 분들은 더 그러겠죠.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다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한 사주나 식상이 약하거나 아니면 무식상 같은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피하고 싶은 상대일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다그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상이 없는 부모님들, 특히 식상이 없는 어머님들은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요. 그래서 무식상인 엄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외로워요. 자신이 이해받는다는 느낌 못 받을 수 있어요. 식상이 감정의 기제거든요. 무식상이라는 건 그만큼 감정의 기제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좋게 보면 굉장히 클리어한 사람들, 나쁘게 보면은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식상이나 아니면 식상이 약한 사람들이 얌전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식상 많은 사람은 또 식상이 없는 사람이나 식상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더 편해할 수도 있는데, 식상이 많은 사람이 무식상이나 약한 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말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그쪽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처음엔 한마디로 끝내려고 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한마디가 100마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식상이거나 식상이 약한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식상 다자들을 보면. 그러면 슬슬 피하죠. 엄마와의 대화도 피하게 돼 있고.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관이 발달하셔야 돼요. 관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상이 강하면 그야말로 무방비로 나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상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본인이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관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생각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식상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웃풋이 80인데 인풋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는 아웃풋은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똑똑 부러져요. 사람들이.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인 거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해요. 말이 장황하게 길어지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체근하는 사람들이 재성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두괄식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말 길게 하지 않는 그런 대화 방식으로 이 재성다자들을 대하시면 훨씬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욕구도 굉장히 많아요. 하고자비들이에요. 하고자비. 인생이 재밌죠. 항상 하루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호기심도 많고 뭔가 오늘의 스케줄도 없는데 오늘을 잘 재밌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도 많고 취미도 많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재성다자들은 좀 소비하는 패턴을 항상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개 중에 한두 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지 우리의 경제 패턴이 흐트러지지가 않을 테니까 재성다자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똑순이들이죠. 재성다자들이 굉장히 똑순이어서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허덕허덕 할 수 있죠. 내가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루가 너무너무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항상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좀 재미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즐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원하는 걸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걸 기계처럼 해요. 기계처럼 해서 그냥 돈을 벌고 잘 쓸 줄을 몰라요. 똑같은 100만 원을 써도 이 재성은 자신을 위한 투자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써도 그만큼 태도 안 날 뿐더러 내가 그 돈을 썼으면 거기서 힐링이 돼야 되고 내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에너지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행동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날 거라는 것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재성이 없다라는 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게 내가 좋으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받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착할 수 있고요. 순수할 수 있죠. 다만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본 자신이 자꾸 호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는 만큼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본인도 뭔가 내가 주는 만큼 좀 태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주는 걸 태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항상 뭔가 퍼주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게 없다. 그게 본인의 상황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도 너무 인생이 힘겨운 순간에는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원망으로 자꾸 뻗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인드가. 그러면 이제 진짜 본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목표를 설정해 두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왜 하는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행동을 왜 하는가? 어떤 목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남에 대한 원망도 안 하면서 쿨하게 살 수가 있겠죠. 쿨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저는 되게 실감해요. 저도 무재성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쿨한 성격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쿨한 사람들은 주고받는 게 명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그만큼 할 수가 있고, 그죠? 딱 주고받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상처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재성인 분들은 항상 그냥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찮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날 때 그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난 뭐지? 그동안 살아온 게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걸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더 힘든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성, 무재성인 분들은 항상 내가 50을 줬으면 기대하는 것도 5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살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중요할 때 원망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 과다이신 분들은 소비, 욕구 그쪽에 항상 반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100이면 50 정도로 욕구를 낮춰서 들어가는 지출도 50 정도로 줄여주는 게 긴 인생에서 보면은 길게 갈 수 있게 뭔가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인생은 굉장히 긴데 하루만 사는 게 아닌데 재성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은 20년 즐겁고 80년이 괴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성, 무관이신 분들은 순수해요.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 안에도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도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즈너블해 보이고요. 남을 바라보는 잣대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기준이. 그래서 한 50 정도로 나를 대해주면 이 사람들은 쿨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너한테 50 정도 그냥 주고 너도 나한테 50 정도 주면 되지 뭐 그 이상 뭐가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이 무관일 수가 있어요. 관성 다자 입장에서 무관을 바라보면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그래서 남을 잘 못 본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무관이라는 건 남을 많이 의식을 안 한다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규율이고 틀이고 유지하는 기능인데 모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 관성이 결국에는 그 첨예한 이해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그죠?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그 조정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남을 바라보는 눈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죠. 그냥 내가 무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순해요. 남도 무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무관의 모습으로 남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관성이 적당하게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면 굉장히 쿨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관성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사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성 다자들. 관성 다자들은 그야말로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서 혼자 끙끙 매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그 정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끙끙끙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안 해도 될 말을 했을까 하고 집에 와서 머리를 싸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 관성다자들이에요. 힘들죠.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관들이 관성다자들을 보면 쟤 저렇게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냐? 남한테 관심 없거든? 너한테 관심 없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그걸 눈치를 보면서 그걸 다 챙기면서 사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성다자들은 무관들 보면 아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상처받는 거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남을 배려를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식상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관성의 무자비함을 식상이 어느 정도 좀 커트를 해주면서 관성 다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예쁘게 순화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비겁이 강하고 신왕하고 관성도 강하면 관성의 긍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요. 본인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고 남에게 뭔가 관성을 요구해도 뭔가 그게 과하지 않게 관성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도 관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관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강한 분들은 식상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관성을 제대로 쓰려면 비겁도 어느 정도 강해주면 굉장히 관성의 긍정적인 모습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관성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약한 사주가 되는 거죠. 신약한 사주에는 물론 식상이 관을 극해서 어느 정도 관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건 방지를 해주지만 관도 내 힘을 빼가는 요소고 식상도 내 힘을 빼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성과 식상이 어느 정도 강하다는 건 난 이미 충분히 신약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식상도 아주 잘 쓸 수 있지는 않아요. 식상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식상으로 아웃풋을 하는데 기운이 상대적으로 덜 빠져야지 식상을 잘 쓸 수 있는데 난 이미 관성의 힘이 다 빠진 사람인데 또 식상으로 힘이 빠진다는 건 내가 기진, 맥진에 있다
라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상도 힘들고 관성도 힘들어요. 이 사람은 너무 신약해져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무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안에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도 틀을 강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쿨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관성이 발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있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제일 맛있는 거에 누구나 먹고 싶은데 그게 점점 그 음식이 줄어들면 눈치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없어져서 접시에 하나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무관들은 주변을 못 보고 그 하나 남은 걸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무관이에요. 의도 자체는 없어요. 그 사람들 못 먹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저걸 가져가네? 저걸 먹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쁜 의도 자체는 없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는 다분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성 다자들은 뭔가 쩔쩔쩔쩔매요. 항상 사람들 관계에서도 쩔쩔쩔매요.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관성다자들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결국 돈을 지불한다는 건 그 서비스까지 산다는 건데 그 태도와 예의, 예절도 산다는 건데 이 관성다자들은 돈을 주면서도 본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주눅이 많이 들겠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관성다자들. 그리고 관성다자 키우는 엄마들, 자녀가 관성다자일 경우에는 항상 체근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먼저 반응도 살피고 아이가 선택할 권리도 주고 아이가 안전하다. 엄마는 참 안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편안한 인식을 끊임없이 좀 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사회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눈치 보다가 기가 다 빨려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 경제활동 안에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라고 보여요.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관성 강한 친구들 기를 좀 살려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주시고 말해도 아주 안전하다. 어떤 말이든 해도 수용이 될 수 있다. 라는 기억,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키워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비겁이나 식상이 강하신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관성이 강한 자녀분이 상당히 답답해요. 상당히 답답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 강한 부모님은 비겁이 강하거나 식상이 강한 자녀들을 보면 버거워요. 버겁고 항상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게 돼서 비겁다자, 식상다자 자녀분들은 본인이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우리 부모님은 맨날 하지 말래, 다 잘못됐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모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밖으로 나가서 타인과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가족인데 가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밖에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고, 다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자녀가 되는 거죠. 커서도 도대체 내 자식은 알 수가 없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요즘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닫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녀분들이.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해서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의 잣대를 너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강요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내 기준이다. 내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사시면 훨씬 원활하게 인간관계도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강한 사람들, 일단은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에 다 나한테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다 주변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뭐지? 저 사람 맨날 받아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줘도 아주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번쯤은 진짜 고맙다라고 말을 듣고 싶은데, 이 인성 강한 사람들은 고맙다라는 말에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인성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식상이 극을 심하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식상은 내가 내어주는 거라 그랬죠. 주는 거라 그랬어요.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받고 베푸는 요소가 극을 받으니까 내주는 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의도가 없지만 남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100개를 주면 저 사람은 하나를 준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줬을 때 고맙다라는 말을 10번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사람들은 한두 번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상이 강한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인성 강한 사람들은 본인 멋대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공유하고 내어주고 그렇게 나누고 싶은 사람들인 반면에,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받는 거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받는 거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에 인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남에게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견지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가만히 먹고 배설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머리에 든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공부만 한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왜 배운 걸 써먹지도 않고 계속 배우기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식재가 발달한 사람들은 모든 배움의 요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인성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냥 배우는 것 자체가 재밌고 배우는 것 자체가 그냥 의도예요. 상대적인 거죠. 이분들이 보기에 답답해요. 저거 왜 배웠어?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인성의 극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에도 상당히 약할 수가 있고요.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을 해야지 오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표현 자체가 많이 막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불편함의 요소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인성 없는 사람들은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쿨한 거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줬으면 끝나는 사람들인 거죠. 착하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는 건 내가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를 안 줬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데, 이 무인성들은 기본적으로 받고자 하는 심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더 못 받고 사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지 않다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받아도 되는 사람인 거죠. 부담을 안 느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억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지지 않으면 되는데 꼭 억울해지는 순간이 올 때 이 무인성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성들도 적당히 내가 100을 내어줬으면 10이라도 챙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남에 대한 원망 없어요. 원망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에. 자꾸 원망이 일어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잘 봤던 친구인데 내가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친구한테 주기만 했어요. 근데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친구하고, 그러면 갑자기 본전 심리가 생각나는 거죠. 나는 쟤한테 뭐도 해줬고 뭐도 해줬고 뭐도 해줬고 뭐도 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제 봤을 때랑 오늘 볼 때랑 저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끊는 거예요, 사람을.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 사람과 연락을 뚝 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관성이나 인성 발달한 사람들이 딱 그런 부류예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변명의 기회도 주고 변명의 시간도 할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으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아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회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인성이 없는 사람들도 항상 본인이 무작정 내어주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내어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람, 대가는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인성 다자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데 익숙하고 주는 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니까 약간 곰과로 보일 수가 있다. 답답하다. 그리고 남들은 이쯤 되면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맨날 받고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은 지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성 다잡 엄마들,
인성다자 엄마들 식상이 상당히 극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녀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성다자 엄마들은요, 자녀를 잘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받는 데 익숙하지 자녀를 키우는데 내주는 에너지가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다자의 엄마 밑에서 자란 자녀분들은 외로워요.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시기별로 케어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시기별로 그 부분이 다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인성다자 어머님들은 항상 자녀가 외로울 수 있다. 자녀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자녀에게 자꾸 사랑한다. 나는 너가 최고다. 우리 누구만큼 세상에 엄마에게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성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가를 항상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너무 내어주는 것도 미덕은 아니다. 내어주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기회도 안 주고,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손절당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고 손절당한 거거든요. 기회도 주지 않았고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이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자꾸 표현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자꾸 표현해줘야지 상대방이 알아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특히 자녀분을 키울 때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끊임없이 그냥 사랑받고 수용받는다는 이 경험, 기억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기별로 받아야 되는 그 케어를 못 받으면 그 자녀는 커서라도 분명히 정신과적인 문제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오늘 한 얘기는 굉장히 단순 명료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 모습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기준이 다 개인마다 있을 텐데 노력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현재 노력 안 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이 채워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